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실상론과 연기론 양대 계통에서 연기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업감연기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짓는 신구의 삼업의 작업에 의해서 그 남아쳐진 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고, 그 업은 근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번외망상, 즉 미혹에 의해서 일어난다. 번외 가운데서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이 있는데, 그 선천적인 것은 참 끊기가 어렵고 후천적인 것은 잘 좋은 선지식만 난다면 즉시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업에 의해서 받는 세계는 육도 세계가 있다. 지옥, 악이, 축생, 인천수라 이렇게 해서 육도 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육도 세계는 윤회전생의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5가지 연기론 가운데, 즉 업감연기론, 아레아식 연기론, 진여연기론, 법계연기론, 6대 연기론 가운데서 이 5가지 연기론 가운데서 업감연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업감연기론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은 구사론이기 때문에 구사론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업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서 지은 업이 어느 곳에 가서 저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몸에 붙어 있다면은 죽은 뒤에는 곧 없어질 것이고, 또 마음에 붙어 있다 하면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 당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그 업이 마음에 가서 붙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그것을 잘 그 업을 보존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또 보존하고 키워나가다가 나중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겠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소위 아레아식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레아식 연기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레아식 연기론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서 하는 것, 어떤 것이 마음이냐,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고 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마음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종류를 아레아식에서는, 아레아식 연기론 즉 육신론에서는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색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 이것을 안식이라고 부르죠. 눈으로 색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 안식. 둘째는 귀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 이것을 이식. 식자는 알식자입니다. 지식과 상식. 말하면 눈으로 색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또는 상식 이야기예요. 귀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 이식. 세 번째는 코로 냄새를 맡고 분별하는 마음, 이걸 비식 또는 취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냄새 취자. 네 번째는 혀로 맛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 이걸 설식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는 미식, 음식을 좋아한다는 미식가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미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으로 부딪혀보고 분별하는 마음, 이걸 신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촉식이다, 부딪혀서 감촉을 해서 얻어지는 지식과 상식이기 때문에 요 5가지를 전오식이다, 바로 앞에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오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6번째는 뜻으로 분별하여서 시비하는 마음, 뜻으로 지난번 일을 생각하면서 사량하고 개교해서 분별하는 마음, 이걸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7번째는 생각으로 헤아리며 사량하는 마음,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만화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또는 지식, 뜻지자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심의식할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째 번에는 모든 것을 거두어 저축하는 마음, 이것을 아레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 8가지로 구분하는데 눈, 귀, 코, 혀, 몸뜻은 앞에서부터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장소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가장 깊은 곳에까지 추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마음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느냐 그러면은요, 사람이 잠이 들 때도 먼저 눈이 잠이 듭니다. 눈은 분명히 감고 있으면서도 귀로 소리를 듣지요. 그러니까 눈 다음에는 귀입니다. 귀로 눈이 잠이 들고 그다음에 귀로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면은 당장에 그 냄새를 맡습니다. 또 코를 골고 자는 사람까지 있으면서도 혀로 입맛 다시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넷째 번이 됩니다. 그래서 혀까지 잠이 들면 그 다음에 몸이 잠이 들게 되는데 몸이 잠이 들기 전에는 살짝 건들기만 하면 깨납니다. 그래서 촉식이 5번째 되고 그 다음에 뜻이 잠이 들 것 같으면 완전히 육체가 잠이 들게 되는 것으로 이제 가장 안이비설신의 이런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눈이 먼저 깨지요. 눈 깬 뒤에 30분 있다가 귀가 완전히 깨납니다. 또 귀가 깬 뒤에 30분 있다가 코가 깹니다. 그 다음에 코가 깬 뒤에 30분 있다가 혀가 깨기 때문에 적어도 눈 뜬 뒤에 2시간 후에 입맛을 봐야 제대로 음식 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감촉하는 데는 2시간 반쯤, 그다음에 뜻으로 판단하는 데는 3시간쯤 되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난 사람이 9시, 8시쯤 돼가지고 음식을 먹고 9시쯤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식은 정신과 즉 그 마음과 육체 사이에 중간에서 활동하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것이 제7만화식이고 제8아레아식은 완전히 순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 전5식은 주로 전5식이라는 안, 이, 비, 설, 신 5가지죠. 이건 감각적용만 할 뿐 깊이 무슨 사건을 심사하는 일을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6의식은 희고 검은 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이쁘고 미운 것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요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7만화식은 제8식을 자기의 그 주체 말하자면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 주인에 대해서 아만, 아예, 아치, 악연 말하면 내가 제일이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또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견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악연을 가지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감으로써 이것을 의지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심사할 줄은 모르면서도 살필 줄은 모르면서도 업식 종자를 잘 갈무려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보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그것을 새롭게 익혀나가게 함으로써 보통 전문적인 말로서는 함장식이다. 모든 업종자를 전부 잘 머금어서 갈무리고 있다. 함장식이다. 또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업종자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무몰식이다. 또는 새로운 세계로 이주시켜가는 이숙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육식론에서는 식이라고 부르냐. 모든 것은 분별하고 아는 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안다고 하는 마음을 할 때는 알식자로 이렇게 식이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5식은 단순한 감각작용뿐이고 제6식은 그 감각을 의지해서 모든 사건을 비교하고 추리하고 추억하는 등의 작용을 하고 제7식은 주인공을 사고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전5식들의 활동, 전6식의 활동을 추량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8식은 모든 종자를 받아들여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존하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하더니만은 어떤 것이 마음이야 했을 때는 이렇게 8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그 이름들처럼 7개, 8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용을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어나다.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그러면 8가지다 그러면 마음 8가지가 따로따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같은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증기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면서 비가 되면은 빗물이 됩니다. 우물에 들어가면 우물물이 되고 개울에 들어가면 개울물이 되고 호수에 들어가면 호수물이 되고 그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환경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듯이 작용하는 이름을 따라서 눈에 가서 활동하면은 안식이 되고 귀에 가서 활동하면은 이식이 되고 코에 가서 활동하면 비식이 되고 혀에 가서 활동하면 설식이 되고 그다음에 몸에서 활동하면 신식이 되고 뜻에서 활동하면 의식이 되고 오직 만화식으로서 사고 출양을 할 것 같으면 제7 만화식이 되고 저장하는 역할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제8 아레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 귀, 코, 혀, 몸 뜻에 반영된 외계의 영상들을 어떠한 존재들이냐? 과연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모든 밖의 영상들은 그림자들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추량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우리 눈 속에 그 렌스, 눈이라고 하는 렌스에 말하자면 사진 찍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이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 자체는 볼 수 없으면서 그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보고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쩌면 또 재미없이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림자 속에서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처님은 아마 새삼스럽게 부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 그림자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 상속해가는 무상한 존재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다. 그러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그림자를 보는 그 존재보다는 그림자보다는 그 그림자인 줄 아는 놈을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별 시비에 빠는 것보다는 오직 분별 시비를 하는 놈이 누군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밖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현상보다는 먼저 네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또 현상을 보더라도 그 나타난 물건들 속에 들어있는 그 본 성품을 깨달아 가지고 이름이나 모양에 속지 않아야만 이 세상을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욕 소속의 세계도 다 그렇고 또 색계나 무색계 말하자면 색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계 또 순수 정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 무색계의 세계도 모두가 알고 보면은 한 생각 속에서 그 그림자를 수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가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마음법이 생각 하나에 달려있다. 그래서 삼계는 유일심이요 마음법은 유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한 생각 즐거우면은 온 세계가 천당으로 보이고 한 생각 괴로우면은 이 세상이 그대로 지옥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그 이성계가 아들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함흥에 가 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수양대군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만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학스님을 보냈지요. 무학스님하고 밤새도록 앉아서 소위 차를 마시면서 대담을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니까 우리 이런 싱거운 차 마시지 말고 곡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이성계하고
그 스승 되시는 무학 스님하고 두 분이 동의로 하나 곡차를 비웠습니다. 서로 취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말했어요. 나는 임금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만 모두 대하기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술도 취했겠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농담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좋다고, 자네가 먼저 하라고. 근데 아마 무학 스님이 꾀제제 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죠. 스님은 마치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학 스님께서 자네는 꼭 영산회상의 부처님 같이 보이네. 아이고 스님, 농담하기로 해놓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도 농담했어. 바로 이 세상은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이거든. 그래서 서로 웃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의정부로 모시고 와가지고 의정부 지금 회룡사 절 앞에서 임금님 마음을 180도로 돌려가지고 정치를 의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그 뒤를 계승해 주도록 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의정부에서는 회룡제라고 하는 제를 지내서 바로 이것을 되새기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그 마음을 지옥적으로 악하게 쓸 것이냐 천당처럼 즐겁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그 진리를 우리는 회룡제에 가면은 당장에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리아식 연기론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인식하고 또 세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리아식 연기론에서 모든 업종자가 숨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마음 그러면 마음은 마음이다, 오직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 작용에 따라서 눈으로 색을 분별하는 마음, 귀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 코로 냄새를 맡고 분별하는 마음, 혀로 맛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 몸으로 부딪혀보고 분별하는 마음, 뜻으로 분별하여서 시비하는 마음, 생각으로 헤아리며 사량하는 마음, 모든 것을 거두어 저축하는 마음, 이러한 8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주로 무슨 작용을 해서 어떻게 업종자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물을 인식할 때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얼른 말하면 일단 눈이란 사물을 보았다고 하면 눈에 비친 그림자를 통하여서 인식하므로 보는 자와 보여지는 물건이 구분되고 또 그것을 본 뒤에는 스스로 인식된 것을 자신이 확인하고 타로 하여금 인정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유시각에서는 보는 자를 견분, 볼 견자, 나눌 분자, 보는 사람이다, 견분이라고 부르고 보여지는 물건을 상분, 서로 쌍자, 나눌 분자, 상분이라고 하며 자신이 물건을 보고 확인하는 것을 자정분이다. 스스로 자자, 증명할 정자, 스스로 증명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확인케 하는 것을 증자정분이다. 그 자기가 증명한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옷감을 자로 잴 때 옷감 자체는 상분이고 재는 자는 견분이고
재본 결과를 확인한 것은 자증분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재어서 확인한 뒤에 책에 기록하는 것은 정자증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그 인식작용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이것을 인식의 사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인식이 순수한 것도 있고 잘못 독단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주 엉터리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컨대 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품 자체를 바로 봤기 때문에 성품의 경계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범을 산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도경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범을 보고 아주 이것은 이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본 것은 그 본질을 띤 어떤 좀 다른 물건이다 이래서 대질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본질을 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저장된 종자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은 업종자들이 지난 업감염기론에서 이야기했던 신구의 상업으로 지은 모든 그 종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대개 여기서는 그 종자가 종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은 적어도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순간순간마다 그 종자는 전변을 변해갈 수 있어야 된다. 변해가야만 새로 싹을 트기 때문에. 둘째 번에는 그 종자 속에는 결과가 먼저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바꿔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종자를 가지고 씨를 발화시켜 가지고 나무를 형성하는데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면은 그것은 본래부터 종자 속에 그 꽃과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지 그냥 피는 법이 없다. 이런 것을 과구류다. 그 결과가 이미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간순간 변해가는 그런 작용을 한다 할 때는 찰나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셋째 번에서는 항상 쌍자 따를 숫자 항상 인연을 따르면서 굴러가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종자여야 된다. 어떠한 기회와 인연을 만나서 현행할 때까지 잠시도 자기의 특질을 바꾸지 않고 선이면 선, 악이면 악대로 인류 상속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번에는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 성품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반드시 선이면 선, 악이면 악, 무기의 자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발생할 본성과 능력이 결정되어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째 번에는 인연을 잘 기다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대중연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똑똑한 종자라도 종자를 마음대로 낼 수는 없고 반드시 여러 가지 조건, 즉 연을 만나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인자과다. 팥은 팥, 콩은 콩으로 자기의 결과대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종자로서 어떤 일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과연 찰나마다 변해가는 세상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느냐. 내가 전생부터 익힌 그 습관에 의해서 그런 과보를 내가 내 몸속에 갈무리고 있느냐. 과연 세상 인연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나의 성품이 이러했는데 이 성품을 내대로의 결정을 해가지고 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 또 인연을 잘 기다렸다가 그 인연을 따라가면서 그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겠느냐. 또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어부 종자를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소위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종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성품을 갈무리고 있는 마음 자체는 아리아식은 항상 종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에 끄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제8 아리아식은 무기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리아식은 항상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훈습을 마음대로 받아들일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얼른 말하면 어떤 종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넷째 번에는 때를 따라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의 연과 화합을 잘 시키는 화합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과연 내가 주인 노릇에서 객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주인으로서의 그 견고한 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미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쁜 사람만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무기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선악 어떠한 사람도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고 말하자면 사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화합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모든 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8식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저장만 하는 창고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생멸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제8식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7 만화식이라고 하는 그 의지식이 모든 작용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인식 작용을 한다든지 증감 작용을 한다든지 화합적인 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작용은 전부 제7 만화식이 하고 있습니다. 제8 아리아식은 저장만 해서 굳게 잊어버리지 않게끔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종자는 언제부터 제8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었느냐, 언제부터 저장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호월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본래부터 아리아식 가운데 온갖 종자를 다 갈무리고 있다. 이것을 본유설이라고 부르죠. 본래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난타 스님이나 승군 스님 이런 분들은 제7식이 모두 새롭게 저장한 것이라고 하는 신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종자는 새록새록이 새로 받아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호법 스님이라고 하시는 논사는 이 두 가지를 본래부터 우리는 업종자를 갈무리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그 업종자를 응용해서 새로운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신구 합성설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업도 거기에 쌓이게 돼 있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관과 객관에서 연관된 그런 작용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러한 작용이 근본이 돼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인식작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안이비설신의 이를 중심으로 한 제8식을 가지고 색성행 미촉법을 보면서 인식작용을 하고 사는데, 그 작용의 결과를 보면은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는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익혀나가고, 하나는 지식을 익혀나갑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데는 상식과 지식 두 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물 자체는 볼 수 없고 물의 그림자만 보고 살기 때문에 영원성이라는 것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리아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들이 쓰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묘지를 쓰는데 할아버지를 위에 쓰고 아들과 손자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어느 나라를 보면은 할아버지는 발밑에다 쓰고 아버지, 아들들은 순서적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발밑에다 쓰느냐. 할아버지는 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상은 발밑에서부터 올려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 옳은 것 같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점도 있고 맹목적인 점도 있어서 어떤 때에 가면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로 여러 가지 번외망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생각을 탁 뒤집으면은 바로 성소작지, 일체 중생들이 필요한 일들을 알맞게 해주면서도 거기에 오류가 없이 해주는 성소작지, 하고 싶은 바 일을 원만히 해주는 그런 지혜를 형성한다. 또 제6의식은 사량식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묘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묘관찰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6식이 생각을 한 생각 뒤집어서 얼른 말하면 도인이 될 것 같으면은 세상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묘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묘관찰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나 너를 가리는 것은 제7만화식이 주로 중심이 돼서 한다 그랬습니다. 제7만화식이 한 생각을 탁 뒤집어서 지혜를 형성할 것 같으면 평등성기를 형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죠. 차타가 평등하고 상하가 평등하고 전후가 평등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그 바탕으로 볼 때는 절대 평등한 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평등성기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제8 아리아식은 무정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갈무리고 있지만은 그 갈무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비춰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대원경지 큰 거울이 10,000가지 물건들을 훤히 비춰주는 대원경지, 큰 대자, 둥그런 자, 거울경자, 지혜지자, 대원경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아식 영지론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식성지다. 지식과 상식의 잘못된 허망한 생각을 굴려가지고 지혜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종자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 영기론은 불교 인식 논리학 가운데서 어느 논보다도 가장 철학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유시각계통, 또 인도에서는 법상종계통 전부 다 이 아리아식 영기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 아리아식 영기론을 연구해서 학위를 따신 분들만도 제가 알기로 7, 8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보는 눈이 허망해지고 그림자 속에 속아 살기 때문에 그 인식의 작용을 바로 인식해서 지식과 상식에 속지 않고 정말로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지혜를 형성해야 된다. 여러분 큰 둥근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묘하게 일체를 거울처럼 비춰가지고 중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원만히 성취시켜 줄 때 우리는 아리아식 영기를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이름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종자의 의미와 인식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으로서 아리아식 영기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부터서는 진여 영기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